자,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왜 책을 안 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인공지능 강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들 대상으로 또는 대학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책은 안 쓰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론적인 부분에 책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는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도구가요, 누군가가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표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도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사가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무료 또는 유료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개인 기업 회사는 목적이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건데 그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그인해서 딱 보고 화면이 똑같으면, 그거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화면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보통 이제 책으로 활자화시켜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활자화시켜서 만들어진 결과가 얼마나 활용이 될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책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특정 학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걸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이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 기간 사이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모험 그리고 도전 생각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진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한다든지 명암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라이브 캠이라는 걸 살짝 한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대로 유튜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유튜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폰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네, 유튜브 들어갈 수 있도록 구글 그룹에 있는 기능들 중에 유튜브 선택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내용도 드론이다 보니까 이 드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즘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 네, 제가 좋아하는 불꽃 야구, 네. 자, 야구도 이렇게 뜨고 있고요. 뭐 쇼핑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단 무료를 쓰고 있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뜹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독도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어 들어가지고 독도 하게 되면 독도 검색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독도 검색을 가지고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뭐 독도 노래 뭐 몇 가지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좀 공부를 하는 목적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송국이나 이런 데 좀 공익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KBS 뉴스 쪽에도 독도 관련된 게 있네요.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네, 거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만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구 MBC에서 만든 독도 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대회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클릭을 하고. 백십 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독도 관련된 영상이 지금 대충 보니까 4분 19초짜리 영상입니다. 자, 독도 영상 여기에 쭉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레이션도 들어갈 거고 그 나레이션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는 독도와 관련된 그리고 만든 곳이 외교부인 것만큼 특히 이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자, 섬, 이렇게 해서 독도 독도. 영상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아픈 자, 과거가 잠시 있었습니다. 멈추고 자, 이 독도 영상을 제미나이한테 한번 분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공유라는 부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링크 복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링크 복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링크 복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주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버전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링크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사 완료라고 뜨게 되죠.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밑에 다른 프로그램들 쭉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선택을 해주고 자, 제미나이 주소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주소 붙여넣기. 방금 그 주소를 붙여넣은 거거든요. 해서 플레이 하게 되면 제미나이 만든 곳이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만들고 있는 곳이 거기 구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분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유튜브 영상에서 이 영상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음을 강조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함을 설명합니다. 아주 제목까지 요약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나레이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뒤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20조 분량 부분에서 30조, 36조 분량 부분에서 일본은 러일 전쟁 후 러시아 함대 감시를 이유로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으로 간주하고 불법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이 영상의 20조 부분하고 36조 부분에 있던 얘기죠.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하게 되면 그 해당 부분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픈 거 있습니다라고 제국주의 얘기를 야욕에 불타던 하면서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것도 중앙정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혹시 잘 확인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 주요 내용들 중에서 이 나레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글자화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글자화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미나이에 이 링크를 주게 되면, 제미나이가 그 내용을 글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레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글자가 있는 위치를 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도 보시면은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칸 볼까요?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1분 17초 부분에 있거든요. 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분 17초 부분에 들어왔고요. 1분 17초 부분에 있는 확인이 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 여기서 또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던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바꿔줍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소리가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가 좀 괜찮게 들릴 거예요. 이제는 소리도 들으시면서 여기 재미나이가 분석해줬던 데이터의 위치가 맞는지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20조 부분에 일본은 러일 전쟁 후 러시아 함대
감시를 목적으로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으로 간주하고 불법적으로 편입했습니다라는 내용이 20초 위치에 있고 36초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36초 부분 듣겠습니다. 자, 36초 부분이죠. 플레이 하겠습니다.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자, 여기까지. 다시 재미나이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재미나이한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이한테 가져온 주소를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데, 주로 분석하는 내용은 지금처럼, 계략적인 요약 부분 한 줄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 나레이트가 하게 되는 중간에 뭐 음이 나오는 부분 이런 거 다 빼고 나레이션 했던 그 글자들 부분들 쭉 중에 쭉 나오게 되고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그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뒤에는 결론이라는 부분 한번 가볼까요? 결론 부분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7초 부분이 되겠고요. 또 소리를 잘 듣기신지 확인해 가시면서 하겠습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 영상의 주소만 제미나이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그냥 요 주소 넣어주고 엔터키만 친 거죠. 주소 엔터키만 친 건데,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나면, 네, 유튜브 링크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대사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1시간, 2시간짜리 강의 영상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을 만들고 나서 강의록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강의록 자체를 먼저 만들고,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강의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먼저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진 걸 한글에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강의력이 더 실감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뭔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공부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은 내가 필요한 부분이야라고 판단이 될 경우 한 번 더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일단 독도 영상을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재미나이는 이제 그다음부터의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서 더 유추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챗 GPT처럼 하나의 대화창이 열리게 되면 그 열려져 있는 대화창 속에서 연속해서 이 내용을 연속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꾸밀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자료를 만들 수도 있겠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폰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뭔가 좀 뽑아내는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뽑아내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 일본이 독도, 독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줘. 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줘라고 일단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지금처럼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역사적, 국제적, 법적으로 쭈르륵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봐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또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한국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쭈르륵 해서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이제 한국, 일본을 알아봤으니까 외국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일본을 뺀, 일본을 뺀 다른 나라의 생각은 자, 한국과 일본을 뺀 다른 나라의 생각은 해보니까 어이구 이런 다른 나라는 영어로 나오네요. 자, 그럼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아이고 영어로 나왔으니까 나 몰라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줘라고 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 주라니까 자, 국제사회의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입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정책 유지, 양자 해결 촉구, 그다음에 직접적인 역량 부재, 독도 분쟁이 자국의 국익이나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인공지능에게 방금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제미나이한테 넘겼죠. 제미나이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있는 나레이트 해준 막 목소리를 글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글자로 바뀌어진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면서도 한국의 생각, 일본의 생각,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생각, 이런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세하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일단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작업했던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업했던 인터넷 화면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화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크롬을 쓰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크롬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은요,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이 크롬이라는 이 구글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됐던 부분이고요. 자, 새 채팅창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똑같이 반복됩니다만은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 고침 내지는 키보드 F5번 맨 윗줄에 나와 있죠. 맨 이제 펑션 5번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도 역사적 한국 영토 주장.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링커, 주소 그대로 들어갔죠? 주소 그대로 들어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런 주제들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진 것, 영어로 만들어진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다 한 번 더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지고요. 자, 이번에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국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사 들어가서 한국사 강의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사 중에서도 EBS 걸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사 EBS.
EBS에 있는 한국사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은 한국사, EBS 한국사 강의, 뭐 수능 특강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스토리 한국사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토리 한국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스토리 한국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스토리 한국사 선택을 해보고,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나오겠죠. 강의 내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8분 14초짜리 역사를 이해하고 영상입니다. 또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생각해보는 김보미 스토리 선생님이 한국사. 스토리 한국사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달달달 외우느라 자, 힘드셨죠? 여기까지 잠시 자, 멈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화면 위쪽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죠. 주소가 복사가 되고 다시 재미나이를 들어가서 새 채팅창 들어가지고요. 이 채팅창에서 프롬프트 들어가는 곳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 영상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미나이도 이제 구글이죠.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인류의 시작 부분이 뭐 이렇게 해서 1분 32초 부분이 있고 3분 2초 부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사용 부분 3분 17초, 3분 55초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발견이나 인류의 진화와 이동, 호모사피엔스, 그다음에 이동 생활까지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그 주요 결론 내용들이 17분 32초, 17분 55초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줘라고 먼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간략히 요약해줘. 한마디로 뭐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주라 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도구와 불을 사용하여 진화했습니다.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댄스키를 사용하고 동물에서 생활하여 이동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기출 문제를 만들어줘. 가능할까요? 오, 네. 기출 문제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집을 산다거나 문제집의 내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출 다음 중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여 두 발로 걸었던 최초 인원 해가지고 이렇게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고 정답지도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되어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재미나이가 퀴즈를 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한국사 자격증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사용해보기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해보기. 또 사용해보기 하니까 재미나이가 이제 문제를 또 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 그래서 재미나이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예 창이 이제 바뀌었죠. 창이 바뀌어서 기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인류의 조상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고 A, B, C, D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답을 모른다라고 하면 힌트 보기 하면 되겠죠. 힌트 보기 하면서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자유로워진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뭘까요? 일단 자유로워진 손 아닐까요? D 하고 네 정답입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퀴즈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연습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강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영상에서 대략적인 내용들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영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열기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고 해서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한국사 영상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드리게 되면, 어, 영상을, 강의 영상을 가져온 거예요. 강의 영상을 가져왔는데 유튜브에 있는 강의 영상을 주소만 가지고 오고 그 주소를 재미나이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재미나이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서 우리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기출 시험 문제를 찾아줘라고 하니까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이용을 해서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플래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강의 영상 보고 책 따로 사서 책 공부하고 막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 재미나이 요 하나만 있으면 얘만 잘 쓰더라도 기출 문제 보고 영상 보고 또 기출 문제 보고 영상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자, 한 번 더 반복해 드립니다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에서는요.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범위에서는 어, 뭐 그냥 생성형이니까 뭐를 만들어 주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쓰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한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고 정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 정리한 그걸 보여주는데도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만들어주는 범위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떤 글자, 텍스트 위주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 결국 유튜브에서 만들어진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일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특정 영상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내가 처음부터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될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재미나이 가지고 와서 재미나이에게 던져주고 그다음에 재미나이가 그 주소를 분석을 해주고 요 분석해준 내용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편집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요,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그냥 재밌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공부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냥 양순히 보고 그냥 이렇게 저기 뭐죠 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연습하고 반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을 못 쓴다고 할 정도로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다 배우고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됐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안 됐는데 내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안 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룰 때는요, 약간의 어떤 모험심, 그 다음에 실험 정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보는 것들이죠. 이게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보고, 이게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더 반복해서 과목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작업했던 크롬으로 다시 가지고요. 자, 이 크롬에서 어,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 새로운 창 여는 거는 위쪽에 있는 것, 예, 새 탭 누르시면 되죠. 새 탭 눌러주고,
자, 이번에 새 탭 눌러주고요. 이 새 탭에서 포항대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대학교. 자, 그리고 포항대학교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포항대학교 사이트 들어왔고, 이 포항대학교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자, 그 뉴스들 중에서 뭐 또 학교 소식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하나 살필 수도 있겠지만 주소를 선택을 합니다. 주소 선택, Ctrl C,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미나이로 가겠습니다. 제미나이로 가서 새 채팅 들어가지고 새 채팅에서 Ctrl V, 프롬프트에서 Ctrl V를 해줍니다. 하고 나서 엔터키 치게 되면 자, 관련된 자료들을 쭈르르 검색을 해줍니다. 하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포항대학교 홈페이지였잖아요. 포항대학교 홈페이지였고 포항대학교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뜨잖아요. 한글로 바꿔주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바꿔줘. 한글로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글로.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이미지로 되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또다시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특정 사이트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하는 것 다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네이버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신문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네. 큰 의미 없이 그냥 쭉 들어가 스포츠 조선한 거, 조선일보 들어가 볼까요? 네, 기사 보기. 자, 조선일보 기사 보기 들어왔고요. 조선일보 기사 보기에서 야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혜성 멀티히트. 좋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이고요. 여기서 메이저 영웅 듀오 같이 웃었다라고 해서 김혜성 멀티히트 이정우 1안타 나와 있는데 요 주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주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미나이로 가서 프롬프트에다가 컨트롤 V에서 주소를 프롬프트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제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봤던 이 뉴스 그들을 얘가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닷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기사 있잖아요. 이 기사를 다른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자, 요 기사를 제가 서술식으로 한번 써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술식으로 작성해서 써줘라고 할까요? 써줘. 제 제미나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써줘라고 하니까 서술식으로 이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황당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서술식으로 써줬는데 요거를 조금 더 늘려라고 해보겠습니다. A4 용지, A4 용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다시 작성해줘.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다시 작성해줘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다시 작성해줘라고 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죠.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고 해주고, 이 기사 내용을 기반해가지고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네, 네, 한 장 한 장 이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앞에서 기사 요약해서 몇 자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오, 네. 어쨌든 내용을 더 늘려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구글이 다시 검색을 해서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기반해서 야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초등학생이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보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100자 정도로만 줄여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다시 작성해줘. 자, 초등학생을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다시 작성해줘라고 했습니다. 양은 정해주지 않은 상태고요. 자, 보니까 멋진 야구 선수들 제목부터가 아예 다르죠. 김혜선 선수, 이정우 선수의 대활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보시게 되면 이정우 선수 자이언츠에 똑똑하게 공을 치고 달렸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야구는 정말 재미있어 이렇게 해서 네, 야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늘상 이렇게 제미나이를 쓰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정말 똑똑한 친구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기존에 나와 있는데 요것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 내지는 우리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구 기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야구 기사가 주는 교훈은 굳이 교훈을 찾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무작정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야구, 네, 야구 기사가 주는 교훈은 자, 교훈을 찾아내겠죠. 교훈을 이거 알려나? 자, 이 야구 기사가 주는 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적응 해가지고 또 관련된 설명들이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의 가치, 해서 뭐 팀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스포츠는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 속에서도 희망 찾기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저스 팀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다음을 기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해서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구 기사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냈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생동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기사와 어울리는 간식은 해볼까요? 간식은 될까요? 이 기사와 어울리는 간식은 네, 흥미진진한 야구 기사에 어울리는 간식이라면 아무래도 경기를 보면서 쉽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좋겠죠. 와우, 대단합니다. 자,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바삭하고 짭짤한 맛, 치킨 또는 팝콘, 시원하고 달콤한 맛, 아이스크림, 간단하게 즐기는 맛, 과일 또는 육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리지만 할 때마다 저도 놀랍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 그림으로 먹거리들을 만나게 먹고 즐기는 모습, 그리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될까요? 일단은 뭐 앞에 고양이 만들었던 거나 이런 걸 참고해서 보게 되면 할 거는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가 이런 거, 어이구, 네. 아하. 지금 요 메시지는 요거네요. 한글로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해줘. 자, 저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야구 경기를 보는 모습을 그림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야구장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앞에 기사 요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이 들어가서 생성을 안 해준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자, 요거 하신 야구장 그림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림에, 이 그림에 맛있는 콜라, 그다음에 치킨,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과자를 먹는 장면도 넣어줘. 내가 판단하겠죠? 예, 가능하답니다. 네. 어이구, 네. 이런 식으로 넣었군요. 네. 뒷 배경에다가 똑같은 그림에 앞에 요 그림을 넣어줬고요. 이 그림에다가 콜라, 치킨, 과자를 먹는 장면도 넣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기대치가 있지만 그래도 얘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보니 기계다 보니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사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뭔가를 더 뽑아내는 내용들 이렇게 쭉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교훈 찾아주는 거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변형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봤던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 내용이, 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작업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글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 분석을 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글을 쓰는 이게 바로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해력의 능력이 인공지능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지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마무지한 엄청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좋은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 엄청난 능력을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잘 이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해 드렸던 것들 중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을 다루는 방법,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고양이만 그려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어떤 색깔의 어떤 형태의 고양이를 어떻게 되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유튜브에 있는 주소, 어떤 유튜브 영상이 쭈루룩 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주소를 가지고 제미나이에 딱 밀어 넣어주게 되면 제미나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뭐 특정 부분 못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교훈을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들, 한국사 기출 문제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책자를 사 보셔가지고 기출 문제를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재미나이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재미나이한테 좀 더 요청을 하자면은 요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야구 이야기 쭉 진행을 했잖아요. 야구 이야기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사 이야기 또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이야기 쭉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형사 내용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독도 관련된 것도 독도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자, 채팅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채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자세히 보기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제미나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던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 특히 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업무를 보면서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만들어야 될 부분에서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분석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정 물체의 사진을 찍어서 그 물체의 능력을 한번 또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라이브 캠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스마트폰 영상이죠. 스마트폰 영상에서 채팅창에 가보시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카메라가 나오죠. 자, 일단 이 카메라를 열어주고요. 자, 카메라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키보드 옆에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리모컨을 한번 분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선택.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찍혀지고 나서 밑에 보게 되면 첨부하기라고 있죠. 자, 첨부하기 하겠습니다. 첨부하기. 자, 하고 첨부되어진 영상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첨부되어진 영상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첨부되어진 영상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제가 일단 분석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석해줘. 분석해줘라고 해봤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한 거죠. 자, 분석해줘. 분석한 결과 나오면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석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영어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영어를 써서 그러는지 어쨌든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바꿔줘. 그냥 한글로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글 이렇게 딱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해서 LG 거라 그러네요. LG 거였구나. 네. 아, 삼성, LG 다 가능하다고.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다라는 것.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똑같은 방법을 해서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과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PPL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여기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과자 박스의 뒷부분입니다. 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한쪽이 살짝 잘못 찍혀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일단 첨부하기 해보겠습니다. 첨부하기. 자, 첨부하기 해보니까 사진이 세로로 들어갔죠? 예, 사진이 세로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분석을 한번 시켜볼까요? 분석해줘. 자, 분석해줘라고 했습니다.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겠죠. 자, 또 영어로 나오네요. 한글로 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해줘.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게 분석시키고, 유튜브 분석시키고, 사진으로 찍었던 것도 분석시키고, 과자 박스도 분석시키고, 이렇게 분석시키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기계 부품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일단 분석 계속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